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주시면은 11시 어차피 너무 저거 기다리는 자, 준비 다 됐습니까? 하나, 둘, 셋. 이제 네? 1, 2분만 있다가요. 동시에 스타트 1, 누르면 2시 반, 네, 한 1시 반 네? 안에 좀한 1분이나 1분이나 네, 알았어. 지금 59분입니다. 여기 잠깐만요. 59분입니다. 잠깐만요. 자, 일단 먼저 스타트 누른 사람은 스타트 누르세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전화기 모음을 하세요. 자, 준비 다 되셨으면 사인을 주십시오. 됐습니까? 네. 승무사님도 준비 끝나셨어요? 세팅 됐습니다. 스타트하겠습니다. 네, 5초 후에 시작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네, 시작해서 5, 4, 3, 2, 1.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의 대표님 민경훈 대표님을 모시고 공정선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셨고 국회의원으로서도 투쟁을 해오셨고 국회의원 배치가 없어도 우리의 자유를 위해 투쟁해오신 민경훈 의원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민경훈 의원님의 기치를 나타내시지 않고 당 대표로서 정강으로서 이 지금 불리한 선관위에 맞서 싸우는 민경훈 의원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 좀 젊게 입고 왔거든요. 이유는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젊은 사람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젊게 입고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우리 영웅이신 아무리 짓밟아도 죽지 않는 불사조이신 민경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와 같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친절한 또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민경욱입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에는 빨간 넥타이만 메고 왔었는데 보라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어디 어울리시나요? 어울립니까? 멋집니다. 네. 완전 멋집니다. 이게 우리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의 색깔입니다. 앞으로 이 보라색, 화합의 보라색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 기자회견문을 먼저 낭독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보수 우파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찐 우파의 짱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지킨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 탄생한 보수의 의미는 피로 쟁취한 자유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미국 보수의 아이콘 고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한 세대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나라의 사태가 그런 불길한 시물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즉, 선거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집니다. 그 뿌리가 썩고 있는데 제도권에 그 누구도 경종을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국힘당의 공천 과정에서 저는 묻지마 컷오프를 당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마저 박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고 또 제가 부정선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하지나 않으면 그 파급력이 작을 텐데 유명하기까지 한 사람이 폭발력이 큰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선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국힘당은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일부 극소수의 음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 전 국민의 40%, 보수 우파 국민의 60%가 부정선거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더라도 애써 숨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반 논란이 일어날 메모드급 이슈를 피해서 이번 총선을 잘 치러보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재와 자유민주주의를 가릴 중요한 이슈인 선거 문제를 당리 당략에 따라 잠깐 덮어둬도 될 가치로 평가절하 해도 그들이 역사의 법정에서 온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우리가 잠깐 동안 공기가 없어도 또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유는 당리 당략에 따라 잠깐 외면해도 되는 하찮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 인류는 지금껏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공명선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독재일 뿐입니다. 5.18 문제는 어떻습니까? 북한군의 개입 등 많은 의혹은 철저한 보증과 증언, 증거를 통해 시간을 두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의혹이 일고 있으니 그런 점들은 반드시 철저히 파헤쳐서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런 당연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국힘당은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도태우 후보자에 대해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5.18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면 총선에서 질 것이라는 당리 당략적 사고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국힘당의 처사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어서 총선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개입 여부가 아닙니다. 바로 자유의 문제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의심이 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 것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18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5.18을 둘러싼 이슈의 폭발력이 총선에 미칠 영향을 생각한 당리 당략이 우리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자유를 능멸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국힘당은 당리 당략을 위해 5.18을 성역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국민으로부터 박탈했습니다. 이제 선량한 국민들은 5.18에 관한 모든 이슈에 입을 다물 것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자기 검열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숨어들 것입니다. 이제 영린이 되어버린 금기어는 5.18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윤석열, 한동훈에 대한 비판으로 그 경계를 넓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과 북한의 차이와 경계가 없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침해를 용납하는 대가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맡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지키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피라도 흘리겠습니다. 공명선거와 자유를 지키는 재단에 피를 뿌리겠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마시고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국자들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사수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찐 우파의 선봉대 우리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지역구 투표는 소신대로 하시고 비례대표 투표는 자유민주주의의 참 가치를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 싸워온 저 민경욱이 속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가가호호당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에서 4.19 혁명에서 6.25 전쟁에서 우리 선대 조상과 선배들이 지키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선관위를 개혁하겠습니다.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률을 폐지하겠습니다. 백신을 강제 접종한 국가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등 자유시장 경제를 좀먹는 악법을 폐지하겠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복원시키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 국회 안에 기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소수입니다. 재창당의 각오로 당명을 가가호호당으로 바꾼 지 이제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동안 뜻이 있는 투사들이 모여들어 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의 긴 시간 동안 부정선거의 프로세스를 규명하기 위해 애써오신 위금숙 컴퓨터공학 박사와 이석인 가가호호당 공동대표, 현대건설 감사실장 출신으로 육선의 고 홍사덕 의원의 동생이신 현대건설 퇴직 사후회의 홍사성 회장님 등이 후보로 나섰습니다. 저 민교옥도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섭니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가 창당을 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같은 뜻을 갖고 있다며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고 당명을 받고 재창당에 동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석인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자유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가호호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가호호 공명선거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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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서 나오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당하신 취지와 당의 공약 잘 들으셨죠? 네. 어느 당도 지금 현재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뜻을 나타내는 당이 없습니다. 국힘당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대표가. 네, 부정선거 증거가 어딨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초등학교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증거들이 수수빽빽한데 콜롬비아 대학 나온 그 똑똑하다는 한동훈 대표도 부정선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지금 민 대표님이 창당하신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시점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기 잘 들으셨죠? 네.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 bonjour 방송입니다. 지난 우리가 4.15 총선 이후에 민경욱 대표님하고 거의 몇 년, 4년 넘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지금 부정선거 외치고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부정선거 팀들입니다. 유튜버들인데 지금 제일 화가 나는 게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투쟁했던 우리 태국 인사분들 하나같이 국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분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가열차게 앞에서 전면에서 우리 투쟁했던 민경욱 전 의원님이 공천조차도 3년도 못하고 배제된 데 대해서는 너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이라는 걸 합쳐가지고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리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놓고 우리가 4년이 이제 안 됐죠. 부정선거 일어난 건 4월 15일이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싸워왔을 때 이 아스팔트를 지켰던 여러분들, 애국 유튜버들이 계시고 아스팔트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스팔트의 용사들이시죠. 그게 바로 시민 운동이고 저항 운동이고 아스팔트 운동이고 우파의 애국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사회 우리 그 황상무 수석이 사회수석이었죠. 시민사회수석. 시민사회수석은 그렇게 그 시민운동을 벌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마련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우리 빼고 이 사회의 아스팔트에서 중요한 이슈를 갖고 우리만큼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실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를 면담하는 것도 정말 가물에 콩 나듯이 가끔씩 그것도 일부 사람들을 모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였고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때 이 제도권에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목소리도 빌려주시고 그랬던 훌륭한 애국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명수, 최승재, 최춘식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숙청당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숙청당하고 경선의 기회도 갖지 못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는데 도태우 변호사는 제 이름에 가려서 아마 5.18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으로 바깥에서 알고 있지만 뒤늦게 이 저 도태우라는 사람이 이 그 국투본의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싸웠네. 이것도 반드시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 사람 들여놨다가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기자회견문에서 자세히 밝혔으니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억울한 일들,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미 많은 다수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 누가 국힘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당을 만들 생각을 했고 지금 공명선거 대한당,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만들게 됐다. 그 대한당과 합쳐서 재창당으로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경 TV인데요. 여론조사에서 민경희 의원님이 1위를 했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좋고 한데 무소속으로 나오시면 안 됐나? 꼭 당을 가가호 당으로 했었나? 그리고요, 무소속으로 할 때가 더 유리한 건지 비례대표로 하면 전국을 해야 되잖아요. 비례대표. 그럼 비례대표로 나올 때가 훨씬 더 힘들지 않으신가? 그거 좀 듣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경선에서 제외됐을 때, 그러니까 묻지마 경선 공천 탈락이죠. 컷오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의 신청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계 은퇴죠. 또 관망, 또 무소속 출마, 또 창당, 아니면 다른 당 입당,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편하기는 정계 은퇴하고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정계 은퇴하면 제일 편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혹시 압니까? 뭐 당에서 아니 뭐 참고 있었으니 무슨 자리라도 하나 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죠. 그럼 무소속 출마하면 저는 거기서 당선이 될 수 있었겠네요. 그러나 무소속에 갇히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더 이상 클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이 우리 시민의 운동이 민주운동이 계속 굴러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90점이 필요하다. 눈사람 만들 때 그 단단한 가운데 있는 그 눈 한 주먹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창당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죠. 창당을 생각하게 되고 동분서주 할 때 대한당에서 우리도 뜻이 같으니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 우리 함께 하자라는 고마운 제의를 해주셔서 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주위 당에서 여러 제의가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의가 있을 때 그 제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회의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제도권 안에서 싸울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러나 그게 또 이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이 운동이 제도권 안에서 꼽힐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제가 4년 동안 애를 쓰고 또 국회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것이 힘들죠. 비례대표가 더 힘들죠. 돈도 많이 들죠. 그 한 20만 명 주민에게 신뢰를 얻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전국에 있는 전 국민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분들께 A4 용지 한 장짜리 팜플렛 홍보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는데도 한 1억 5천만 원 가까이 돈이 됩니다. 그 돈을 마련해야 하고 1억 5천만 원이 아니네요. 1,000만 장만 3,000만 장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게 안 돼서 한 1,000만 장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1억 5천만 원 가까이 듭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무소속 후보였다면 20만 명에게만 저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비례대표를 내는 정당의 공동 대표가 됨으로써 그 전 국민에게 그런 부정선거의 실태 같은 것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게 이제 맡겨진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우리 시국에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을 재창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기 지금 핵심 공약을 보면은 내용이 저희들이 아스팔트에서 외쳤던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하셔서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재건하시겠다는 그런 정말 저희 국민들이 원했던 그런 당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그 기존에 대한당에서 열심히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특히 5.18 활동을 열심히 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현수막 작업을 열심히 했던 당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원의 말에 의하면 그 5.18 명단 공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그 사무 직원으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게 지금 그 특별법에 의해서 벌금이 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가짜 유공자 색출이라는 말을 해야지 그 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거는 법률적인 확인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몰라서 저는 좀 법적인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자유시장 종먹는 악법 체폐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이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네, 그것도 대한민국의 이 산업 경제 구조상 보시면 근로자
그러니까 사업주보다 근로자가 많은 상황에서 요즘같이 백신으로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는 상관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진짜 사업자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밥줄,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아시겠지만 좀 여기 포함돼서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스팔트 그 우파 정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또 각각이 또 외침이 있는데 우리 민경욱 대표님께서 그런 정당들과 연합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5.18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명단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 있다면 그거는 국민의 자유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의 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다른 당은 지금 어떤 당을 얘기하는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른 당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당에서 다른 당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물어보면 우리의 중심적인 가치는 누가 뭐래도 부정선거인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심이 적고 아니면 없었다고 얘기하는 정당들과 저는 합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중심 가치가 뭐여야 된다고 그러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에 중심 가치가 뭐냐고 했더니 아니 그러면 무슨 이재명 정당이 되는 거를 바라느냐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당이 원내 진입을 해서 부정선거라는 좌우에 관계없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부정선거를 척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런 중심 가치를 놓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치를 제시하고 같이 함께 하자 이러면 몰라도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이런 정당들,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과 는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네, 제가 하겠습니다. 선구자방송과 남신학교 탐사대 운영자입니다. 정책을 보니까 그 중에 세세하게 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셨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중에서 안보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 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쭙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을 보냈는데 아직 안 보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됐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유를 위한 그 투쟁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또 5.18 카르텔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안보 분야인데 안보 분야 중에서도 북한의 남침용 땅굴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민간탐사대에 합류하면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촬영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지금 북한의 그 움직임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포착을 하고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나 군이나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알고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가가오 공명선거 대한당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외쳐준다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 건의 또 생각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읽어봤고요. 2007년인가 2017년에 나온 그 녹음된 소리라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이 문제를 접하시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것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국방부 우리 방위를 책임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북한 위협에 맞서서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방부에서도 여기에 완전히 귀를 닫고 있진 않았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 그 나는 것을 어떤 소리인지 저도 한번 듣고 다음에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거를 국방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리고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해왔는지를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우리 팔 밑으로 옛날에 발견했던 그런 땅굴들이 북한의 땅굴들이 정말 더 깊게 파여져서 있다면 그건 큰일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실 팩트다. 지금 하마스에서 그 땅굴을 파서 작전에 이용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우리 외신을 통해서 잘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면 그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저는 늘 좋은 날 방송입니다. 지금 민경욱님께서 무엇이 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어서 이번 공천에 배제된 것이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게 죄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지금 말씀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가호 대한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늘 그 아스팔트에서 그 애국 활동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런데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가슴 아프고 속상했죠.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길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제가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부정선거 또 이 국힘당 지금 여당 보수 당이라고 자칭하는 그 당에서 최근 내린 몇 가지 이 반동의 정책들 결정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분노가 일고 있습니다. 그 분노는 좌파 일색으로 간다. 이 잣대가 너무 왼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위에도 좌쪽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는 대로 우파의 찐 우파, 보수의 용사들이 숙청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있어요. 저는 이 도도한 물결이 조용한 속에서 우리가 크게 떠들지 않아도 우리에게 관심이 오고 우리를 뒷받침해주고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으로 서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오신 그 7분의 저를 포함해서 7분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되는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우리들의 그런 사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들의 진정성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큰 표로 많은 표로 저희들의 이 소망에 함께 호응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여기 모이신 애국 투사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아스팔트에서 모진 바람을 다 맞고 남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걱정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염원의 질문을 지금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에
대표님이신 민경훈 대표님이 꼭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부분의 질문의 답은 국회의원이 되시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게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영상으로 많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30일도 안 남았거든요. 최대한 홍보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그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힘이 민경욱이라는 사람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국회로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질문 더 하시려면 더 하시고요. 네네. 질문 좀 한 가지 더 네. 있는데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쪽 내일로 미래로당의 이상로 기자님이 우리 민경 의원님하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많이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그 확답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그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되면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서류 마감일입니다. 오늘이 서류 접수 마감일입니다. 어제와 오늘인데 어제와 오늘이 있지만 당의 입장에서는 서류를 챙기고 그걸 가져가서 보완을 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많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사실 저는 그 서류 작업은 기존에 계시는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일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 때에도 이제 그 격한 업무 때문에 업무 행정 업무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이상로 대표께서 저희 당에 이제 문을 두드려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황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서류 접수가 됐으면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를 등록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이제 소통을 했고요. 그 몇 차례 만나 뵈면서 입장을 잘 알아서 제가 공동 대표께 그 입장을 전달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 행정 처리하고 서류 작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제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다른 방식이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후보 등록이 아닌 다른 그냥.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있는 많은 유튜버들 가운데 이상로 대표님은 부정선거와 관련한 입장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존경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이제 저희 당에 합류를 해서 우리의 노선과 함께 같이 하면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애써 주신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비례대표로 되시려면 표를 얼마를 얻어야지 되는 건가요? 전국에서 몇 표? 예, 전국에서 한 3% 정도를 얻게 되면 유권자의 3% 정도를 얻게 되면 원내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해왔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40%. 그것도 조금 전에 했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요. 그 40%면 5천만 중에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전부 다 찍어주신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건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그 중에 10%라고 해도 200만 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홍빛 환상보다도 우리의 희망사항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해왔던 것이
이 3.5%의 중요성입니다. 이 근대와 현대 정치학에서 다룬 각국의 사건들을 보면 전 국민의 3.5%가 지속적인 저항 운동을 벌이면 그 어떤 정권도 다 무너졌다는 그런 경험론적인 학문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라는 것이 매우 희한하게도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의 농도와 똑같습니다. 3.5% 소금이 있습니다. 바닷물 마셔보면 쓸 정도로 짜죠. 뭐 쓴 거는 다른 성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매우 짭니다. 근데 그게 100%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불과 3.5%의 소금이 바닷물의 생태계를 만들고 플랑크톤부터 고래까지, 거대한 고래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소금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소금, 그 소금이 3.5%인데 3.5%면 우리 5천만 국민의 중에 3.5%는 175만 명입니다. 그런 분들이 반드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공명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명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천만 명 중에 175만 명이라도 한쪽 눈으로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을 위해서 표를 찍어주신다면 우리들이 더 많은 표를 이제 얻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런 분들이 찍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저 앵글별님인데요. 제가 추가로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가가호 공명선거대안당은 제 1순위가 우리 공명선거를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에 알려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런 바르게 선거를 하는 거를 앞장서서 하겠다는 거가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건의드릴 사항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실을 잘 모르는 가장 그 배경에는 언론이라든가 교과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를 제대로 몰라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언론과 그 다음에 교과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여기에 가가호호당에 우리 언론 개혁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대한당 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아마 대한민국의 역사 잘못된 역사를 계속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계속 활동하셨던 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승만 바로 옆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님의 이런 연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조차도 교과서에 제대로 올라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교과서를 제대로 편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언론적으로 여러 가지 언론들의 개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도 더 정확하게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도 지금 여론 조작에 의해서 설레발 치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의 그 표가 의석수가 많이 지금 부풀려져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미 여론 조작이 시작이 됐다고 저희는 이제 감지를 하는데 선거 결과도 부정 선거로 이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당 차원에서 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부정 선거를 간과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표가 적게 나온다든지 그런 조작에 의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 같은 게 있을런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혹시 실망하고 또 자포자기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우려감에서요. 잊어버리기 전에 둘 하고 또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인이니까 그 언론인이 사회 모탁과 소금,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가 또 사회의 거울에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얼마나 큰 해악이 빚어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똑바로 서기 위한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뭐 언론 개혁 뭐 이러면은 언론을 뭐 통폐합했던 그런 강압적인 과거의 사태가 떠올라서 언론 탄압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게, 그런 것을 그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올바른 그 언론을 세우기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역사 교과서가 옳게 저술돼야 된다. 잘못된 역사 교과서 전반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 교과서에 왜곡된 점들, 잘못된 점들을 고쳐야 된다는 거에는 10분 동의를 하고 그런 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애를 쓰겠습니다. 현재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항상 과거의 일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죠. 지난 많은 몇십 년 동안 뭐 전교조 또 좌파 정권 이런 것이 중심이 돼서 과거의 일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왜곡되게 만드는 그 작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교과서를 전교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뿌렸습니다. 그게 일정한 세대로 지금 좌파 정권의 가장 큰 파트너로 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생각을 갖고 그렇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좌편향된 잘못된 종북 좌파의 시각을 갖게 됐다. 예, 그런 것으로 세뇌가 되고 그런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 국민의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과거 잘못됐던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저희 당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부,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한 공적을 다시 한번 기리는 그런 작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게 부정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는 이번에 제가 선거에 나서지 않았다면 선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선거 부정이 일어나도 선거 부정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없어집니다. 아니 지금 부정선거 하는 한마디라도 한 사람들 전부 다 잘라버렸는데 누가 선거 이후에 이거 이상한데 하고 손을 들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거에 뛰어들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또 뛰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선거가 밝혀진다, 드러났다, 그럼 저희들은 또 손을 들고 법정 싸움을 벌여갈 것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없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술을 알기 때문에 기술을 쓰지 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번에 정말 사기 도박판에서 손목이 잘리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면 뭐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다. 이거 잘못 잡히면 큰일 난다. 국정원도 시뻘겋게 눈을 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가 되든지 우리 부정선거 척결 진상 규명을 위해서 애써온 우리 투사들의 승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하는 대로 이게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손쉽게 빠른 시간 안에 알아낼 수 있는 장치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허병기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공병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래서 정말 발표가 되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몇 퍼센트로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되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없어지면 지난 5년 동안에만 특별하게 나타났던 이상한 통계적 현상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난 5년 동안이 이상한 게 있었구나. 우리들 이 사람들 얘기가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번에는
제대로 됐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가 다시 치러졌다. 그런데도 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한동훈 그 당이 가만히 있다면 그거야말로 바보죠. 그건 바보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거 민경욱 여기 별림 다 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정말로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그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그 레임덕이 일찍 찾아오고 탄핵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만약에 민주당이 부정한 방법을 써서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겠죠. 게다가 이제 11월이 되면 미국에서 대선이 있게 됩니다. 부정선거로 떨어졌다고 저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게 된다면 그분의 1호 공약이 부정선거 척결입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잡들이가 일어나는데 범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그들의 부정선거 척결 노력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이쪽에 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싸워오신 모든 분들에게 승리를 안기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4.15 총선 때는 이슈가 5.18이었거든요. 이번은 부정선거입니다. 그때 5.18 주장했던 국힘당 후보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번에 총선은 아예 부정선거를 외쳤던 후보들은 공천조차도 배제되어 버렸는데 저희들 그 와중에 아스팔트 유튜버들이 지난 5.18 관련 방송했던 유튜버들이 하나같이 다 폭파되어 버렸습니다. 계정이. 이번에는 부정선거 외쳤던 분들이 다 폭파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구글 코리아에 어떤 특정 세력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아스팔트 지금 100명, 200명 구독자밖에 안 됐는데도 그 5.18 부정선거 알고리즘을 찾아서 폭발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루에 일주일 나가면은 우파 집회만 지금 우파 집회 촬영했던 유튜브들만 지금 폭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슈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문의를 좀 드려봅니다. 폴란드에서 지금은 X로 바뀌었습니다만 트위터와 구글에 대해 징벌적 벌금 수십억 원을 건수마다 매긴다고 하면서 그쪽 통신부 차관인지 아니면 문화부 차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차관이 나와서 했던 얘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데 이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을 피를 흘렸는데 지금 우리의 자유를 그냥 뺏어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구글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삭제시킬 경우 건건에 대해서 수십억 원의 징벌적 벌금을 매기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의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그리고 과거에 소련이나 독일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신음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구나. 거기서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걸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바보입니까? 예? 우리의 참된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을 지켜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표를 계속 줘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에 의해서 또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피땀 흘려서 쟁취한 자유, 특히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질문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기자회견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유는 투표입니다. 저희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자유라고 국민들은 많이 알고 있고 그 자유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악한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투표의 자유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선거의 척결에 가장 앞장서신 가가호 공명선거당 선거 대안당의 대표님이신 민경욱 대표님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지역구 투표를 할 때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인기가 없어서 1등을 못할 것 같으니 내 표가 가봤자 의미가 없어진다, 가치가 없어진다. 그러니 될 만한 사람을 찍어주겠다. 이런 이제 사표 방지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비례대표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보내주시는 그 표가 그 당에 쌓여서 그 당의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크게 넘치면은 원내 의석도 되고요.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원내 단체도 되고, 다음에 그게 조금 모자라도 2% 이상이면 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시는 비례대표에 대한 표는 하나도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쪽에 정의로운지, 어느 쪽이 힘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니까 사표 방지 걱정하지 마시고, 지역구는 소신대로, 비례는 가가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원내 거기 들어가시는 거는 몇 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분만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원내라는 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는 당이 원내 정당이에요. 원내 교섭단체 20명이 돼요. 방송 여기서 제가 한 마치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욱 대표님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꼭 민경욱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 방송으로 시청하신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우리가 뺏긴 대한민국의 자유를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가호 공명선거 대안당을 피켓을 들고 동대문구에서 제가 돌아다녀도 불법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나 후보는 누구나 국민들은 다 비례는 그래요? 그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비례는? 지지하는 거. 근데 비판하는 건 안 돼. 누구 떨어뜨리기 위해 낙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안 되고. 예. 내가 지지하는 거는 됩니다. 네. 피켓 하나 만들어서 동네 돌아다니겠습니다. 예,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다. 비례대표 운동 선거는요, 선거 운동은 전 국민이 다 참가할 수 있어요. 자기 지지하는 사람. 의원님,